안녕하세요. 최악의 시어머니를 만난 제 사연 시작할게요. 연애한 지 3년 만에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가끔 제 가게에 들르곤 하셨어요.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용돈이라도 쓰시라고 5만 원이라도 챙겨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다음 주에 여고 동창 모임이 있는데 안 가려고. 왜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제가 용돈 좀 드릴게요. 에휴, 죄다 빼입고 올 텐데. 옷장에는 죄다 소세미 같은 옷밖에 없고 속만 타들어가지 뭐. 여기 5,000원짜리 옷이 있는데요. 하나 골라드릴까요? 됐다 얘. 누가 봐도 싸구려 같아 보이는데 이런 거 입고 어딜 가란 거니? 저는 어머니께 돈 봉투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걸로 백화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글쎄다. 저 바지 쪼가리 하나나 사려나?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해주지 않고 아들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을 속상해만 하셨습니다. 학벌도 좋지 인물도 좋지. 그런데 때를 잘못 만나서 저 꼴이라니. 어머니 다 잘 될 거예요. 경수씨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잘할게요. 경수씨는 2년 동안 취업준비생이었고 창업기획안을 여러 군데 냈습니다. 그러나 도통 성과가 없었고 저는 예비시댁을 매주 드나들며 두 모자의 생계를 거의 책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수씨는 드디어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기획안으로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수씨가 창업을 하고 사흘쯤 지나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제 너한테 걸맞는 짝을 찾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등학교나 겨우 졸업하고 이런 장사를 하던 애가 우리 경수 짝으로 가당키나 하니? 그만해야죠.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뒷말하지 말자. 몇 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수씨에게 따졌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나보고 그만 헤어지자는데 이게 말이 돼?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루 이틀 만나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자기 없었으면 가당키나 해? 그래, 그럼 우리 혼인신고해.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였잖아. 그래, 하자. 그렇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수씨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들고 경수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 저 오늘부터 이 집 식구예요. 구청에 혼인신고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기어코 도둑 결혼까지 해?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넌 자존심도 없니? 난 너 이래서 싫어. 즐기고 독한 년. 엄마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인정해줘요. 잘한다잖아. 시끄러워. 당장 나가지 못해? 그리고 시어머니는 단식까지 하시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지만 결국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너 이거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니? 맛이 없으세요? 다시 끓일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싱크대에 음식을 그대로 버리시면서 잔치국수나 만들어봐. 애호박 달달 볶아 올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살림에서 손을 완전히 빼셨습니다. 집안 청소와 빨래는 물론이고 아침, 저녁 식사 준비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의 젊은 애인까지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늘 저녁 시간대가 되면 저녁을 챙겨드리고 다시 매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침이 굼든 말든 내 볼일만 보고 다니니? 밥 차려드리고 다시 가게에 나가봐야 해요.
그날도 시어머니의 애인이 물건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놀면 뭐해?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그건 그래. 얘, 너 돈 좀 있니? 이거 최고급 청소기용 밥솥이야. 싸게 해줄게. 이거 다 해서 30만 원. 지난번에 산 안마기도 쌓아놓고 있는데. 얘, 너 나 좀 보자. 우리 기철씨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겠니? 좀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우스워?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게요, 어머니. 매번 이런 식으로 떠넘기시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매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그럼 얼른 밥 차리고 욕실 소독 좀 해라. 네, 어머니. 남편이 벤처 회사를 창업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수씨, 이번 달에도 생활비 안 들어왔더라? 생활비를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네가 본 돈은 다 어제 썼고. 그걸 말이라고요? 지금? 시끄럽고 여자가 꼴이 이게 뭐냐? 이거 무슨 냄새야? 땀 냄새 아니야? 얼른 나가서 씻어. 얼른. 남편은 핀잔만 주고 제 말을 피했습니다. 기막힌 시집살이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와있던 시어머니의 애인은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일을 끝내고 왔는데도 시어머니의 젊은 애인이 집에 아직 있었고, 가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애인을 시어머니가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자면서 들어오는 길이 무섭다며 저와 동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소리쳤습니다. 둘 중에 어떤 년이야? 너야? 아니에요. 얘 뭐해? 얼른 빌어.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제게 빌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젊은 게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날 머리카락이 뜯기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웬일로 친정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시어머니에게 시달렸고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던 차였기에 이럴 때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모르는 척, 못 들은 척하고 친정엄마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남편의 시신을 안고 통곡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죽었어, 경수가. 지방에 출장 갔다가 트럭에 부딪혀서. 말도 안 돼. 아니죠, 어머니? 그게 왜요? 일주일 전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밤새 우시더니 다음날 다짜고짜 저에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수키야, 너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알아?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와서도 매일 울며 지쳐서 잠만 자며 한 달 정도를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하셨기에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겠다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패션을 탐방하러 백화점을 들렀고 에스컬레이터 반대편에서 우연히 경수씨와 너무 많이 닮은 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 옆에는 오만함으로 빛나는 한 여자가 다정하게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른 그 남자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착각일까? 착각일 거야. 기억을 지우려 애썼지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나와 혼인증명서를 작성했던 내 남편 경수씨는 살아있었고 그새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이혼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경수 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앞에 경수 씨가 나타난 겁니다. 분명 경수 씨였습니다. 주소지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 그 남자는 믿기 힘든 얼굴이었고, 마중 나온 시어머니가 반갑게 남편을 맞는 거였습니다. 진짜 설마 했는데 경수 씨, 제 남편은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모르고 슬퍼했던 그의 죽음.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저는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 앞에 제가 떡하니 걸어가니 깜짝 놀라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잡아 끌다시피 하면서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그러라고 했어. 나랑 살면서 바람났던 거야? 내가 다른 여자 생겼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면 네가 더 큰 상처 받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얘 말로 해라 말로. 내가 다 갚아주마. 너도 어떻게 갚아줄 건데요? 나 두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왜? 내가 자기 성공에 더 이상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날 버린 거야? 그렇다고 아들이 죽었던 거짓말로 며느리를 몰아내고 저 친정엄마하고 할머니랑 보내놓고서 그 사이에 이럴 꿈인 거예요? 저 내보낸 후에 몰래 이혼 신고를 한 거고요. 사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 비 하나 못 맞춰서 집안이 늘 조용할 날이 없었잖아. 그게 나 때문이야? 당신 엄마 그리고 날 어머니 앞에서 무시하고 이용만 하려 했던 당신의 무가심 탓이지. 그리고 도대체 어머니, 저는 분명 이혼 도장 찍은 적 없는데 어떻게 경수 씨와 제가 이혼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문서 위조 사기죄예요. 그게 우선 너 내보내고 가정법원에서 온 서류는 다 우리 집으로 오게 해놨거든. 돈 주고 너 대신 해줄 알바 썼다. 수키야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갚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나오셔서는 제게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1억이다. 이거 받고 우리 정리하자. 아, 제가 수년간 경수씨 뒷바라지하고 결혼해서도 제 돈 쓰고 살았던 거 아시죠? 내가 이것밖에 없어. 빚 좋은 캐살구다. 감사하고요. 그럼 내일 뵐게요.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돈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뭐라 부르는 것 같긴 했는데 안 들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경수씨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저를 막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남는 방 있죠? 얘가? 남는 방이 어디 있어. 미쳤어. 어머니. 누구세요? 언니 딸이야. 조카. 안녕하세요. 근데 결혼식 때 못 뵌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아주 오래 살아서. 네, 일단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제게 약점을 단단히 잡힌 시어머니는 제게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 기어코 여기서 지내겠다는 거냐? 잘 생각해보세요. 저 급기는 안 나가요. 내 방 청소랑 내 빨래는 어머니가 직접 해요. 뭐? 왜요? 싫어요? 그럼 언니한테 시킬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원진하게 청소기 치우고 걸레 갖고 와서 빡빡 좀 닦아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 세탁기 돌리면 상하는 거 알죠? 알았다. 씻어야겠어요. 욕조 소독부터 하고 물부터 좀 닦아놔요. 그리고 신의 노력도 좀 했습니다.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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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이 터지게 생겼구만. 하나 주면 어때서? 얘 손이 사람이면 손이 사람답게 굴어.
살살해 이모. 키 언니 울겠다. 다 차려놨지? 아가 네가 좀 이해해라. 애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 왜 그렇게 아가씨한테 쫄쫄 매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아가씨가 더 기고만장하잖아요. 저는 식구들 모두 제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간이 안 맞니? 다시 끓일까? 저는 언젠가 제게 시어머니가 했던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얘가 정말. 잔치국수나 만들어봐요. 애호박 살살 볶아 올리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해도 제 억울함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서두르는 전 남편에게 넥타이도 골라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부잣집 여자와 결혼했으면 더 고급스러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랑 살 때보다 더 없어 보이냐? 알았어. 그런데 경수씨 아내인 지영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저랑 얘기 좀 해요. 말해요 언니. 아가씨 좀 지나치지 않아요? 어릴 때 같이 살기도 했다지만 이건 좀. 오빠 좋아해요? 그래 보여요? 저 아가씨한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하면 뭐 빨아도 내줄 건가요? 원하면 보내드릴게요. 네? 정말이요? 정말이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하면 상처 받으실 텐데 여기서 그만하죠. 말해요. 괜찮아요. 나 사실 경수씨 전처예요. 지영씨는 순간 놀라는 눈빛으로 한동안 말이 없더니 진작이라도 한 듯이 침착하게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경수씨 죽은 거 아니었나요?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 전 경수씨가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 시어머니셨어요. 저보고 친정엄마랑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안 쓰시던 선심을 쓰시더니 경수씨를 죽은 사람 만들어서 저를 내쫓으시고는 교묘히 저를 이혼까지 시키셨더라고요. 경수씨랑 헤어질 거예요. 슬기씨가 좀 도와줘요. 저 때문에 이혼하시게요? 아니요. 제가 1억 드릴게요. 저 이제 경수씨 안 사랑해요. 그냥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슬기씨, 지금 사기 이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혼 취소 소송 내세요. 이혼 취소 소송? 소송 걸면 아가씨 아니 슬기씨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미쳤어. 서로 상부상조 하자는 거야. 한 1년 대충 살아요. 그 인간 분명히 바람피면서 사고 칠 거야. 그럼 트집거리를 하나 잡아서 이혼 소송 걸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해. 돈 잔뜩 받아내면 되잖아? 네가 날 위해 그럴 리는 없고 너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데? 난 흔적 없이 결혼을 모른 척하고 싶어. 이혼 무효가 되면 난 혼인 자동 취소니까. 그쪽이 깨끗해지잖아? 그리고 혼인 취소되면 그 인간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또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경수씨에게 당한 우리 두 여자는 그날 이후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전남편인 경수씨가 밖에서 오붓하게 지영씨의 생일 축하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다 그곳이 어디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답답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 지영씨 생일 축하한다는데 거길 네가 알아서 뭐하게? 명색이 쉬는 날인데 생일 선물을 해줘야죠. 안 해도 돼. 그럼 집에 들어오면 이혼 증명서 선물해야겠네. 알았다. 일치지 말고 조용히 밥만 먹고 와. 저는 부부의 생일 축하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앞에서는 과일찜 만들어주고 뒤에서는 나 쫓아낼 작전을 짠 거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네가 여길 왜 와? 여보 손 좀 씻고 올게. 지영씨가 자리를 피하자 제가 경수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합칠까? 너 지금 돌았냐?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가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들은 대로야. 내가 이 사람 전처라고. 뭐? 경수씨 말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경수 씨의 현 아내인 지영 씨가 경수 씨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이 결혼 무효야 무효. 야 전숙희 너 때문이야. 너가만 안 둬?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죽은 척까지 했던 인간이 할 말은 아니지. 저는 이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 인간하고 결코 다시 살 생각은 없지만 아직 죽고 못 사는 척하면서 이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저는 이혼 취소 소송을 하고 바로 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세게 돌아올 보상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지영 씨도 자동 혼인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취소 소송 후에 다시 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마무리 짓고 나오면서 경수 씨에게 숨겨진 진실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지영 씨가 이 소송 걸어달라고 했어.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와이프 지영 씨한테 남자가 생겼거든. 헛소리 하지 마. 그 남자가 대단한 집 아들이라네. 결혼까지 했던 걸 속이고 그 남자랑 결혼하려니까. 우선 이혼 정리부터 해야 하거든. 너처럼 당해보니 어때? 기분 더럽지?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야. 안녕히 계시오.